개천절. 한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특별한 방법. 10월 3일, 달력에 개천절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날을 한국인이 아닌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해봤어요. 개천절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해줄게요. 가장 빠르고 친근한 방법은 바로 이 한마디예요. 개천절은 한국의 생일날이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요. 태어난 날을 기억하죠. 한 해 동안 성장한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생일은 한 사람의 시작과 존재를 축하하는 가장 흔한 문화죠. 나라의 시작을 기념하는 개천절을 국가의 생일에 비유하고 싶어요. 바로 이런 흔한 느낌에서 개천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민족이 태어난 날,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개천절은 역사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것과 같아요. 신화와 전설이 담긴 시작 부분이죠. 이날은 한국인들에게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대답을 들려주고 있답니다. 따라서 한국의 생일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라가 세워진 날이 아니에요. 한 민족의 정체성이 시작된 신비로운 순간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아주 강력하고 좋은 첫인사인 거죠. 개천절의 매력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 이름 속을 봐야 해요.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라면 한자를 함께 풀어보는 것이 특히 재미있을 거예요. 개천절. 개는 열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문을 여는 행위를 넘어서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세상에 나타남을 의미하는 단어랍니다. 개막식, 개업 등의 단어에 모두 이 개가 사용돼요. 천은 하늘을 의미해요. 하늘은 단순히 머리 위에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에 잊히고 신성한 존재죠. 혹은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늘의 뜻, 하늘이 돕는다와 같은 말처럼 말이죠. 절은 마디 혹은 기념일을 뜻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중요한 마디 같은 날이라는 의미예요. 이 세 글자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멋진 뜻이 돼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건국기념일이라는 말은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일을 떠올리게 해요. 하지만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말은 어떤가요? 마치 거대한 이야기나 판타지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 같죠?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구름이 갈라지고 빛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 그려지나요? 혹은 신적인 존재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신비로운 순간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처럼 개천절이라는 이름 자체가 특별해요. 이날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에요. 한 민족의 시작을 신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하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은 곧바로 단군 신화의 세계로 안내하는 문이 되어줘요. 그렇다면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은 어떨까요? 한국인들은 이 하늘이 열린 날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개천절은 법으로 정한 공휴일이에요. 즉, 쉬는 날로서의 의미가 가장 클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가을 나들이를 가죠. 등산도 하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기도 해요. 하지만 뿌리에 대한 무의식적인 느낌이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인들은 역사와 혈연에 대한 연결감이 있답니다. 개천절은 그 연결감의 가장 먼 시작점을 떠올리게 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강력한 문화적 상징으로 작용해왔어요. 개천절은 10월의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 찾아와요. 맑고 높은 하늘을 보며 오늘이 하늘이 열린 날이지라고 한 번쯤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인이 개천절을 경험하는 방식이에요. 화려한 축제나 행진은 없지만 의미가 있어요. 차분하지만 뜻있게 민족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다면 분명 이런 질문을 하고 싶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지? 이런 질문은 신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환상적인 이야기 속에 있어요. 인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신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이 되고 싶은 곰이 나오죠. 이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답니다. 들어볼래요? 한국의 시작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 단군 신화. 모든 나라에는
그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는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가 있어요. 마치 한 편의 짧은 판타지 소설처럼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국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야기는 하늘의 신, 환인에게서 시작돼요. 그에게는 인간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가진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환웅이에요. 환웅은 늘 땅을 내려다봤어요. 인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죠.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된 환희는 그에게 천부인이라는 세계의 신성한 물건을 줬어요. 그리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허락했어요. 환웅은 바람, 구름, 비를 다스리는 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는 그곳에 신의 도시를 열었답니다. 이름은 신시예요. 인간 세상의 농사, 질병, 생명 등 360여 가지 일을 다스렸어요. 사람들에게 법과 도덕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동굴에 함께 살던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부디 저희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들의 말에 감동한 환웅은 신성한 쑥과 마늘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것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 안에서 견디면 너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기뻐하며 동굴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배고픔과 어둠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참을성이 없던 호랑이는 며칠 만에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곰은 끝까지 참았어요. 쑥과 마늘만 먹으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참았답니다. 마침내 곰의 털이 모두 사라지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웅녀라고 불렀어요. 사람이 된 웅녀는 기뻤지만 자신과 결혼해줄 상대가 없었어요.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환웅은 웅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죠.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환웅은 웅녀와 결혼했어요. 마침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이에요. 단군은 훌륭하게 자라나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이 나라가 바로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에요. 단군이 나라를 세운 때는 기원전 2333년이에요. 한국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개천절은 바로 이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가치, 하늘의 뜻과 인간, 세상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국인들의 오랜 정신을 담고 있어요. 한국인의 정신을 만든 두 가지는 홍익인간과 인내천입니다. 건국 이념,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입니다. 단군 신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탄생을 알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도가 담겨 있죠. 그 설계도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홍익인간이에요.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며 내건 공식적인 건국 이념이죠. 먼저 이 단어를 풀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겠죠? 홍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 넓은 범위를 의미해요. 익은, 이로움, 이익을 뜻해요. 물질적,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인간은 사람을 의미해요. 이것을 합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위대한 뜻이 완성되죠. 이는 다른 건국 신화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독특한 점이에요. 많은 신화들은 위대한 정복을, 영토 확장을 강조해요. 특정 민족의 위대함이나 통치자의 신성한 권력을 강조하죠. 하지만 한국의 시작점에는 다른 것이 놓여 있어요. 지배나 정복이 아니에요. 이로움과 인류애라는 가치가 놓여 있어요. 국가의 목적이 한국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데 있다는 선언이죠. 홍익인간 사상은 본질적으로 매우 평화롭고 포용적인 철학이에요.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배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만약 당신의 회사가 우리 직원들만 부자가 되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로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을 편하게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홍익인간은 바로 그런 거대한 이상을 국가의 목표로 삼은 거예요. 이러한 정신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어요. 외부의 침략에 맞서 싸울 때조차 그랬어요. 그 목적은 영토 확장이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개천절에 한국인들이 단군을 기리는 것은 뜻 깊은 일이겠죠? 바로 이 위대한 첫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기도 해요. 이처럼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이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이후 한국 역사에서 더욱 강력한 인내천 사상으로 발전하게 돼요.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뜻입니다. 홍익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제시했어요. 지금부터 설명할 인내천 사상은 다른 것을 알려줘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지요. 이 사상은 단군 시대보다 훨씬 후에 나왔어요. 19세기 동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서 탄생했어요. 인내천은 홍익인간에 담긴 인간 존중의 정신을 가장 극적으로 발전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선언인 인내천은 충격적일 만큼 숭고한 뜻이 있답니다. 이는 사람을 의미해요. 내는 멋멋이 곧이라는 뜻이에요. 천은 하늘을 의미해요. 즉,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늘은 단순히 머리 위 푸른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우주의 최고 원리이며 절대자예요. 가장 신성하고 존엄한 존재를 상징한답니다. 왕조 시대의 왕만이 하늘의 아들이라 불렸으며 특별한 권위를 누렸어요.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 선언이 얼마나 대담한지 알 수 있어요. 인내천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분이 낮은 노비나 가난한 농부는 물론이고 어린아이까지도 각자 내면에 하늘을 모시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하늘처럼 귀해요. 사람의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히 평등하다는 사상이에요. 두 사상은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연결된답니다. 홍익인간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인내천은 그 이유를 설명해요.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 하늘처럼 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하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죄가 되겠죠? 반대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은 곧 하늘을 섬기는 가장 성스러운 행위가 되겠죠? 이처럼 인내천 사상은 홍익인간의 박애주의 정신에 깊이를 더해줬어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강력한 철학적, 종교적 깊이를 더해줬어요. 강한 공동체 의식과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감이 홍익인간과 인내천이라는 철학 속에 담겨 있답니다. 개천절은 이 모든 위대한 정신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어요. 오늘날의 개천절은 가을 속의 쉼표와 경건한 행사입니다. 수천 년 전의 건국 신화를 기념하는 개천절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낼까요? 개천절은 크리스마스처럼 화려한 축제를 열지 않아요. 설날이나 추석처럼 모든 가족이 의무적으로 모이는 날도 아니죠. 그보다는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에 찾아오는 소중한 쉼표 같은 날에 가까워요. 그래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개천절 기념식을 열어요. 강화도 만이산에 참성단이 있어요. 단군 신화와 관련된 유적지예요. 이곳에서는 전통 방식의 제사를 지내며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개천절은 다른 의미예요.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는 날이죠. 특히 2025년의 개천절은 금요일이에요. 주말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짧은 여행을 계획하느라 분주해요. 아마 개천절 당일에는 전국의 고속도로가 나들이 차량으로 붐빌 거예요. 이름난 산과 국립공원은 오색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로 가득 찰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기도 하죠. 도심의 고궁을 산책하며 맑은 가을 하늘을 즐긴답니다. 이런 모습은 개천절의 가장 흔한 풍경이에요. 현대 한국인에게 개천절은 나라의 뿌리를 되새기며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정신을 생각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해요.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한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따라서 한국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 할 수 있답니다. 토픽. 다음에 제시된 문장 중에서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내일은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다. 내일은 꼭 비가 올 것이다. 내일은 비가 올 리가 없다. 내일은 확실히 비가 내릴 예정이다. 모두 아시죠? 정답은 3번. 내일은 비가 올 리가 없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